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관련된 채권들, 임차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임대차 관련된 채권들이 그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그 보증금 못 받았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그다음에 임대차 과정에서 뭐 누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건축주한테, 건물주한테,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채권 이런 부분들과 그 임대차 목적물 간의 관련성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관계에 있는 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에 좀 오래되고 확고한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로 임대차 목적물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사례에서 임차인은 어쨌든 보증금 못 받았고요. 그럼 뭔가를 이제 그 권리 주장을 하면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자기 임대차 보증금 못 받은 것 가지고는 물론 뭐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으로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지만, 그 대항력 가지고 안 되는 상황, 대항력이 없다든지 또 뭐 그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아니라 다른 별개의 어떤 채권, 대항력으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채권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뭔가 대항력 문제가 아니라 다른 뭐 주장을 하고 싶은데, 유치권 주장이 사실 안 되잖아요. 보증금, 아까 반환,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채권 이런 부분들이 유치권과의 관련성을 이제 부정하니까 마땅치 않으니까요. 뭘 가지고 이제 뭔가 낙찰받은 사람한테 좀 주장해 볼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그 비용 상환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과 임대차 목적물 간의 뭐 관련성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게 오랜 대법원 판례였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뭐 비용 상환 청구권, 대표적인 게 이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요거는 관련성 있는 채권으로 판례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 그래서 민법 626조고요. 1항은 필요비, 그다음에 2항은 유익비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뭐 필요비, 유익비가 유치권 성립 요건인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일단 필요비, 유익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좀 까다롭고요. 필요비는 좀 일단은 금액이 작고, 유익비는 과연 가치를 상승시켰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인정받기가 사실 어렵고, 금액은 좀 있지만 인정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게다가 또 포기하는 유치권 뭐랄까 실무상으로 뭐 원상복구한다, 임대차 종료할 때 원상복구한다 이런 취재 문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유익비, 필요비 포기 조항으로, 포기 약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장할 수조차 없는, 채권 자체가 없지 않느냐, 개연성을 고사하고 채권 자체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이제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짜서 그걸 뭐 얼마를 인정해 줄게, 네가 시설 투자한 부분을 전부 인정해 줄게, 또는 절반을 인정해 줄게, 또 1억을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서를 거짓으로 써가지고 그게 마치 이제 유익비 인정의 합의니 이런 것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경우가 실무상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임대차 계약서가 나온다면 경매 과정에서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가 이제 원상복구한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필요비, 유익비가 포기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건물주와 임차인이 짜고
치는 그런 경우에는 막 만들어내거든요. 의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주장이 유치권으로 내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았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드물게 주장이 되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실질적으로는 뭐 액수가 사실 미미해서 그 실무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도 이게 결련성 있는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그 해당 부동산, 부속물이 설치된 그 해당 부동산과의 결련성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은 그 즉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성격상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은 그 즉시 해당 목적물, 부속물에 관해서 상당한 가격을 매매 대금으로 하는 취지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매수 청구권의 특성상 법적 성질은 형성권으로 이해되고 있죠. 그런데 그 결과 임차인에 의해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법률 관계는 매매 계약의 이행 단계로 돌입하게 되는 매수 청구권의 특성, 그죠? 특성. 그것 때문에 점유하는 부동산과의 결련성은 부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속물의 매매 계약일 뿐인데 그거하고 본 건물 그거하고 무슨 결련성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77년도 그 판결이 이제 그런 취지의 판결이고요.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이 이제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뭐 갱신 요구권, 그다음에 안 되면 매수 청구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매수 청구권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어떤 이렇게 유치권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거인데 아까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논리하고 비슷한 취지로 그죠?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형성권이고 매매 계약이 되고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하다. 뭐 이런 논리로 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부분 판례가 아직 정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 적용해 보면 그게 부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 청구권.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이게 이제 우리가 2005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 청구권 인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지금 뭐 이게 나온 게 94년도 판결인데 그 전에는 당연히 뭐 권리금 자체가 권리로서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간에 임대인이 특별히 약속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네 나갈 때 뭐 시설 투자한 걸로 해가지고 권리금 얼마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의 약속이 있으면 뭐 어쨌든 법적인 권리로서의 권리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두 사람 간에 그냥 관행상으로 뭐 권리금이라고 통칭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지급 의무, 금전 지급 의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그런 취지의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단방에 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15년에 그 신설된 권리금 회수 청구권 그걸 방해하게 되면 건물주가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죠?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아직 뭐 그 판례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존의 다른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의
어떤 그 판례들을 규칙 적용해 볼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